자, 두 번째 발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온 세계가 필요하다. 온택트 시대의 학교 체육에 대한 내용을 서광석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토론을 저희 인하대학교 김영욱 교수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욱입니다. 우선은 저도 지금 저희가 온택트라는 말에서 지금 현재 이제 온택트라는 용어가 변경이 되면서 저희 지금 교육 현장에도 굉장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광석 선생님, 그다음에 박종철 교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2년 전에 이런 상황이 올지는 몰랐지만 그때 두 분이 쓰신 책을 보고 굉장히 좀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오면서 박종철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라인에서 또는 원격 상황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오프라인에 있는 수업 자체를 온라인으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수업을 해야 된다. 학생들도 그냥 듣고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해답을 준 게 서광석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서광석 선생님이 하신 발표나 아니면 관련된 수업들을 많이 봐왔고,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을 저도 현재 대학 수업에서 지금 계속 채용해서 뭐 대학 수업에 맞게 이제 변형해서 이제 실제로 뭐 진행을 하고 있지만, 뭐 좀 말씀드리기 좀 송구하지만 이 팬데믹 상황이 와도 원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저도 겸용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학생들도 큰 혼란 상황이 없었고, 그다음에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은 사례라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택트 시대 이제 학교 체육이 저희 대학 교육에 주는 시사점입니다. 이제 아까 이전에 서광 선생님이 2,000명, 3,000명의 교사 집단이 모여서 어떤 새로운 어떤 교육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을 연구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그룹에 포함이 돼서 이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저희 대학 교육 현장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제 대학 현장에서는 학교 차원 또는 학과 차원에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폭넓게 적용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학습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미디어 리터러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교수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나 미디어 리터러시는 아직 학생들 수준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 있는 부분들, 현재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이제 체육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던 다양한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이제 활용한 결과 굉장히 좀 학생들에 대한 반응들도 굉장히 뜨거웠고, 현장 적용성이 이 정도 정말 바람이 부는구나,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대학 쪽에 있는 선생님들께 이제 저는 이런 질문을 항상 합니다. 과연 온택트에 관련된 컨텐츠를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컨텐츠를 갖고 있다, 아니면 그걸 갖고 온다면은 실제로 그거를 활용할 의지는 갖고 계시는지, 그런데 다 갖고 계시고 뭔가 만들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작년 한 해에 저도 제가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나이가 있으신 노 교수님들께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이제 참여를 해주셔갖고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돼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에듀테크의 활용이 중고등학교 체육교육의 목적인가 수단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이 교육이란 것 자체가 결국에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람의 교육입니다. 저는 수단에 좀 더 초점을 좀 맞추고 싶습니다. 이 에듀테크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잘 활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좀 어떤 폭발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듀테크에 빠져버리면은 모든 것들을 다 에듀테크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저도 실례로 첫 번째 이런 수업들을 진행해 봤을 때 너무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에듀테크가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반대로 이 개념들을 바꿔서 이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같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수자도 뭔가 어떤 퍼포먼스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 에듀테크로서 충분히 가능했다. 저는 이미 한번 실패해본 사람으로서 에듀테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지만 이것이 수단으로 활용될 때는 학습자, 교수자 모두 만족할 수 있다. 그러나
에듀테크 위주로 교육이 돌아갔을 때는 사람의 교육이 아닌 말 그대로 앉아서 저희가 뭐 인터넷 강의 듣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건 뭐 저도 느꼈지만 저도 항상 이제 그 강의 평가하고 학생들하고 면담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줘갖고 그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현재도 계속 수업들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 번째 논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제가 깊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수업 시간 내 과제 수행, 뭐 제출, 피드백 이런 부분들은 사실 대학에서는 어느 정도 LMS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해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현재 LMS가 없기 때문에 사실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대체해서 효과를 보고 있지만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LMS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좀 많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교수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피드백을 줄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융합 수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AI 시대, 저희 앞서 말씀드렸던 AI에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넥스팀이라는 그 넥스랩이라는 그 인공지능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홈코트, 그다음에 액티비티 아케이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하고 제가 현재 신체 활동에 관련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학생들의 이 퍼포먼스를 잡아내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활동량들을 이제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단순한 접근에서 시작을 했는데 학생들 저는 이제 체육교육과 사범대학에 있다 보니까 저희 예비 양성 교원으로서 뭔가 저는 이런 어떤 질문을 했습니다. 온택트 러닝이 가능한 콘텐츠 지금 이 툴을 갖고 한번 만들어 볼까? 근데 학생들이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고 실제 서로 이제 수업을 이제 온라인상에서 저희도 직접 해보니까 굉장히 좀 좋은 효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넥스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으로서 이제 어떤 퍼포먼스를 잡아내는데 단점이 이제 애플 기기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간 거죠. 크롬으로, 노트북으로 그냥 단순히 영상만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됐는데, 뭐 인공지능에 관련된 부분들이 현재 많이 이제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이 넥스팀이라는 데서도 학교 체육과 이제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들이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 이제 데모로 이제 참여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들 한번 모니터링이 되면은 추후에 한번 따로 이제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욱 교수님께서 지금 토론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지금 토론 중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생님들이 온택 시대에 있어서 적응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의지가 있는지 또 저희가 이렇게 에듀테크를 이용을 할 때 의지가 사용할 수 있는 의지는 있지만 그게 위주가 아니라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존이 아닌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자체가 그것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확실히 숙지했을 때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서광석 선생님께는 두 개의 질문이 벌써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광석 선생님 들리시나요? 네, 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청난 에듀테크를 이용해서 체육 수업을 진행하시는 보고 감명을 받으셨다고 어떤 분께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 초기에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에 거부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학생들을 동기부여하고 학생들의 참여 의지를 이끌어내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내용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현재 아마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는 분 같은데요. 초등학교 줌 수업으로 체육활동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과정에 없는 체육 기구들이 많기 때문에 줌 수업에 있어서 어려움이 다소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체육 원격 수업을 교사와 함께 진행을 할 때 어떠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든가 또는 어떠한 자료가 있다든가 내지는 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함께 좀 공유를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거의 에듀테크를 공부하고 이제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전국의 많은 체육 학교를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요청하신 데도 있었고, 2018년도부터
거의 적극적으로 시작을 됐는데요. 그럴 때에 제가 가장 벽에 부딪힌 거는 학교 밖에 또는 집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제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와이프였어요. 와이프가 미술 교사고 이제 굉장하고 굉장한 아날로그를 지향하는 어떤 예술혼을 가지고 있는 여자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되게 거부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 시작했을 때 문제는 제가 거의 많은 곳에 그 중점을 기울이는 게 2018년도에는 또 이런 학생들한테 실수를 했어요. 학생들에게서 선생님 이게 구글 수업인가요? 체육 수업인가요?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정도로 학생들에게 저는 주객이 전도가 되고 그런 양상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이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이것이 도구를 위한 것인가 어떤 목적인 것인가 구글은 이거는 왼손은 거둘 뿐이라는 요즘 그래서 신조어를 만들어냈을 정도로 도구는 거둘 뿐이라는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서 결국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어떤 도구의 요즘 적정 기술 또는 적정 과학 이런 걸 논의하잖아요. 외국의 많은 사례들을 봐도 네. 이런 거부감 또는 이런 것들이 워낙 크고 또는 학생들에게 다가갈 때 교사는 누군가에게 연수를 받았지만 이 도구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그러나 학생들에게는 어떤 교과도 이 도구를 가리키는 교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연수를 해서 배웠으니 아이들한테 내가 국어 수업을 준비하고 체육 수업을 준비하는데 저 도구는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대충 가르치면 되는 걸로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 학생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고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부감은 바로 안전하지 못한 공간이다라고 느끼고 있답니다. 우리가 카메라를 켜지 않고 처음에 많은 교수님들도 그렇고 저희 일반 선생님들도 그렇고 누구나 지금 처음 줌을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쓰거나 아니면 화면을 끄거나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는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공간 또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들어보면은 여기는 왠지 제가 이렇게 지금 이런 썰렁한 가운데에서 내가 말을 했다간 내가 마치 이렇게 찍힐 것 같아 또는 학생들이 누군가 나를 스캔할 것 같아 내 얼굴을 사진 찍어서 그거 할 것 같아 똑같은 얼굴을 학교에서 볼 때는 뭐 전혀 거리낌이 없는데 그 화면이라는 공간에서 주는 것 거기에 따른 어떤 언어의 방식, 소통의 방식이 변했다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학생들에게 접근을 시킬 때 이 줌이라는 것은 회의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서로 소통하고 즐기는 공간으로 인식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덧 우리에게 다가온 줌은요 수업을 위한 그리고 뭔가 격식을 갖춰야 되는 그렇게 입장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도 서로가 좀 어색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참여가 어렵고 이렇게 좀 뒤로 물러서고 하는 것이 바로 좀 두 번째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고 그 거부감에 있어서 이제 체육에 있어서는 신체 활동 또는 어떤 학생들이 앉아 있기도 힘든 가운데에서 그거를 일으켜서 같이 움직이게 하고 하는데 그거를 극복하는 키워드는 결국에는 학생들에게 본연의 어떤 욕구를 좀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학생들은 다 놀고자 하고 즐기고 싶고 이렇게 뭔가 구미가 당기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최후의 그 보루가 결국에는 피드백 아닌가. 학생들이 24시간 컴퓨터 게임 앞에 이렇게 앉아서 클릭을 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계속해서 학생들한테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레벨업 할 수 있구나.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못 있고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학생들에게는 눈앞에 보여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피드백을 이만큼까지 성장했을 때 성장해 나가는 피드백을 줄 때에 그 거부감을 조금 더 극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작은 성취감을 먼저 주기 시작해서 그것을 눈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가 좀 발견하고 실천했던 그래서 기록해왔던 나름의 노하우라면 노하우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두 번째 질문이었던 그 줌과 관련되어 있는 원격 수업에서의 어떤 교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곳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혼자만 알고 네, 계시는 그 게 있으면 혹시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 자료를 사실은 이제
너무 많은 곳이죠. 너무 많죠. 이제는 자료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자료를 잘 못 찾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그래서 학생들한테 정보 검색 능력을 조금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학생들한테 체육에 있어서도 스스로 검색해서 스스로 자기 계획을 짜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뭐 좋은 책 수업 나눈 연구의 카페라든가 또는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그 선생님들의 온라인 수업 체육 수업을 위한 체육 선생님들이 만든 그 사이트도 있고요. 또한 이제 그 말씀드렸었던 그 연구회, 각종 연구회에서 공유하는 것, 그 다음에 대한체육회에서도 이런 컨텐츠, 저작권 없는 컨텐츠, 체육 관련 저작권 없는 컨텐츠 이런 것들을 공유해 놓고 또한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학교체육진흥회에서 거기에서 저도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지만 학교체육진흥회에서 다양한 수업 자료들과 노하우 그리고 공개 수업까지 계속해서 공유를 하고 있답니다. 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언제든지 저에게 메일이나 연락을 해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성학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어떤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성장과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 그리고 작은 성취감을 위한 제공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것들의 제공을 위해서는 교사들, 그리고 학습자,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의 적극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